있습니다. 나이서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비활성화인데 혹시 공유 좀 할 수 있게 좀 넘겨주십시오. 네. 제발 저좀 넘겨주십시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사실 밀레니얼인데 그 PPT를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PPT가 엄청 촌스러울 거예요. 그냥 흰 바탕에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 조이풀 그룹에 너무나 제가 또 사랑하고 진짜 많은 영감을 얻고 도전 정신을 받는 우리 정경 사장님과 우리 김은정 사장님 그룹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너무나 영광이고요. 아, 조금 전에 이용민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너무 심장이 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형제 라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포스터를 어제 김은정 사장님 주셨는데, 제목이 포스터로 졸라띠. 포스만 주시고, 방 주소는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들어오라고. 진짜 참 이렇게 매력 많은 리더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제가 아침부터 둘이 막 개그를 하다 왔는데, 저도 너무 오늘 즐겁게 제 진짜 찐 스토리? 찐 스토리를 여기 계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 정말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뉴스킨을 시작하고 지금 저도 7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7년이란 시간 동안 안에 많은 어떤 그 곡선을 타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도 정말 흥미있지 않고 제가 되게 잘 진리하거든요, 뭐든지. 유일하게 제 인생에 안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뛸 때, 지금 이 기회가 저희한테 올 한해도 이렇게 와줬고 그리고 이 기회 때 딱 마주하신 사장님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뉴스킨 하면서 느낀 거지만 많은 패턴 종류의 비즈니스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늘 느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결과 내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는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준비는 행동하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배우는 경험치나 나의 그 기본 근육들이 너무나 많이 세팅되어진다라는 그 이유를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의 늘 10배, 그 이상의 100배를 세팅하고 뛰는 것이 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올해 진짜 다 각오가 돼 계시죠? 아마 뉴스킨 역사상 저는 가장 성장률을 높게 보였었던 TR라인T 때 이런 기회들이 리더 사장님들한테는 다 성장의 도구가 기회가 있었잖아요. 팀 내 안에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TR라인T 때 성장한 그룹 리더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때 그리고 백만장자 앞당기신 리더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핵심도 있겠지만 물론 그 1000PV가 줬었던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스타들이 사실 영입이 됐었었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빠른 결과를 만들어낸 리더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조건이 뭐였어요? 3개월 동안 안에 6,000달러의 매출을 일으켜야지만 결국에 대리점 조건을 주는 게 어쨌든 변하진 않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올 한해 말도 안 되는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죠. 너무 중요한 건 LOI 과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옛날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출발을 맞이해도 되는가? 이 고민을 저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했었던 사고방식, 그거에 대한 행동 패턴, 그거에 대한 역량, 그거에 대한 강도, 그거에 대한 속도로 과연 지금 와 있는 이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해봤었을 때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제가 아직은 뭐 성공자의 위치는 아니지만 같이 어떤 그 경험을 해나가는 그 과정 중에 놓여 있는 동료로서 그러한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원래요,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죠. 무언가 좀 더 갖춰졌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분은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저분은 남편과 같이 하잖아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낄 때가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요, 자꾸 합리화를 다른 곳에서 찾더라고요. "부부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니?" 부부끼리 해 보세요. 얼마나 뒤지게 싸우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거 진짜 안 해본 사람의 얘기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내 환경에서 다른 잣대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결과치가 훨씬 더 쉬워 보이고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 그런 사실 되게 나약한 심보가 사실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결과는 결국 리더는 결과로 입증을 해야만 되고 사실 그 결과가 그분의 과정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7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과 낸 분들을 결과 낸 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과 친하고 싶어서 막 프로포즈를 했었고 책도 권해 달라고 했었고 그랬었던 이유는 결과로 증명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뉴스킨 하면서 어떤 방향을 먼저 보고 내가 그 초점을 맞추냐, 그리고 과정 안에서 내 강도의 역량을 얼마큼 올릴 것이냐, 이게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하다 힘에 부치면 대부분 흥미가 아닌 것들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강의에 앞서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 안에는 정말 잡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곳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정말 팀워크를 빵꾸 내면 남의 인생 같이 망치는 때라는 거. 그래서 제가 팀 내 안에 이렇게 전략을 짜고 밀어붙이기 전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올 한해는 험담, 비판, 불평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룹에서 나갈 생각하라고 강력하게 1대1로 만나면 이 미팅을 먼저 했어요. 올 한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 팀워크에 구멍을 내는 행동을 누구라도 한다라면 난 과감하게 그 부분은 놓을 수가 없다.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먼저 출발하고 올해 제가 이 전략을 짜면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3 월에 동시에 스타트가 됐죠. 사실은 2 월부터 시작이었었고 올해부터 그냥 준비를 동시에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스트가 3 월에 본격적으로 어쨌든 이제 출시가 되었고 거기에 회사에서 이제 $2,000의 패스트 트릭을 주어 줬어요. 어.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야 이 회사에서 진짜 이런 기회를 왜 줬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항상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던질 때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 의도가 뭘까? 이 회사에서 이걸 주는 의도가?' 근데 제가 아직까지 미약하나마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온라인 시대가 오고 나서 정확하게 갈라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립심이에요. 제가 1년 넘게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어떤 분들만 여기 남았는가를 봤더니 자립심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만 다 남았어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옛날 세대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오프라인으로 바뀐다고 해도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이 세상에 적응되어 있는 이들이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옛날엔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동기부여를 주고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서로 끌어주고 어떻게든 힘을 뭐 밀어붙여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었다라면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인정하고 그 역량을 키워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사실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하기 때문에 팀 안에 도움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제는 얹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온라인 시대로 바뀌어서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빨리 어떤 그 모든 패턴이 바뀌어져 있는 이 시국에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리더를 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어 이 안에서 패스트를 2,000 지불해 줬다? 솔직히 막말로 얘기하자면 하루 만에 통과할 수도 있는 조건이 돼 버렸어요.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업의 결과를 내는 분들은 결국은 장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대리점이 됐는데 결국 유지 못하면 어떡해요? 이 생각은 사실은 어 전 못하게 해요. 유지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럴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안 될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0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제 진짜 리더 찾는 게임이구나.' 이제는 무언가 어떤 과정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갖춰진 사람이 영입되면서 조직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를 '진짜 이 시대에 맞게끔 찾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무서웠냐면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리더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나는 그런 사람을 이끌 만한 역량과 에너지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느 순간 계속 쫄병처럼 바깥에서 지르면 정말 사실은 비즈니스가 서로 힘든 사람만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룹은 동막골이 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좋다 집에 가요. 이건 사실 결과로 저희는 입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도 내가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정하지 말자. 이거는 진짜 나는 못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사람한테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사람이 올 것이다. 이게 제가 패스트트릭을 마주하면서 경각심을 가졌던 첫 번째 저희 마음가짐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격적으로 할 때가 왔다. 예전에는 사람 눈치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쩜 그 리드해져 가는 안에서 이 사람의 또 타이밍도 기다려줬고, 마음도 기다려줬고, 감정도 기다려줬고, 품어줬다라면, 이젠 사실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젠 진짜 간절한가, 원하는가, 욕구가 얼만큼인가. 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을 이젠 내가 진짜 면접 볼 때가 됐구나. 그러려면 사람을 가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양으로 승부할 때가 왔어요. 정말 양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이 영입이 됐었을 때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기준을 처음부터 맞출 수 있나요? 저는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과 동시에 느낌적으로 어떤 느낌은 알 수 있지만 이 사람 결과는 그가 정하는 거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 영입을 해봐야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그분들이 뉴스킨 안에서 어떤 그 계단을 통과하면서 결과치가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조급해지죠, 마음이? 나가서 진짜 열심히 떼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기서 뉴스킨의 이상하게 이제 저희가 마인드 교육 계속 받다 보면요. 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속물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걸 민감해하냐면 자기가 허세 떨고 이기적으로 쓰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이 돈 얘기하는 거 민감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허세 떨고 내 가오 잡으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 수 있고요.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내가 꿈나무 꿈을 진짜 이룰 수 있고요. 내가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뉴스킨 안에 이 좋은 마인드를 배워서 결국은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 세상 사람들이 뉴스킨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고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저께도 리크루팅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 진짜 돈 많이 벌 거예요라고 했어요. 돈은 그 사람이 주어졌었을 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닌 거다. 속물로 취급하지 마시라고. 그건 지가 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돈 씀씀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남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겠다는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돈 많이 벌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라고 해요. 내가 이 당신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 다단계라는 곳에서 내가 뉴스킨으로 이뤄내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 봐라. 이거를 저는 어저께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리크루팅 하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께서 여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물론 나만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리더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의 역량 계속 키워주실 거예요. 스킬도 키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익의 목표도 키워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뉴스킨에 와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내 생계만 유지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곳 안에서 이루고 났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셔야 되고 그게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나는 올해도 어떠한 과연 이 시점에 커미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뉴스킨에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볍게 입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 사업을 떠나요. 근데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과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 된 적이 1도 없었어요. 한 번도. 죄송하지만 공감력 장애도 있어요, 제가. 근데 공감 능력이 별로 없다라는 게 어떤 뉴스킨 안에서 의미를 하냐면 떠난 분들 대부분이 난 돈 안 돼서 떠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커미션이 되지 않아서 뉴스킨 간둡니다라고 쿨하게 나간 분들을 몇 못 봤어요. 대부분 나갈 때 이유는요. 스폰서가 원인이 되거나 그룹이 원인이 되거나 환경이 원인이 되거나 이 뉴스킨이 문제래.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커미션이 미친 듯이 나오는데 뉴스킨이 되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결국은 뉴스킨 비즈니스죠, 여기는. 이 사업을 택했다라면 첫 번째, 내가 커미션에 대한 능력을 계속 올리지 않으면 좀처럼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다가. 이게 제가 해보면서 냉정하게 평가했었던 제 스스로와 얘기했었던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 특징은 지금 수익이 다 멈춰 있어요. 빠꾸거나 성장이 멈춰 있거나 핀업이 멈춰 있거나 결국은 내가 멈췄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올해 진짜 남다른 목표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법대로 조금 더 성장해야지는 그냥 유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강도를 올리셔야 되고 그런 액션을 해야지만 결국은 내년도에 그걸 제대로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는 생각을 너무나 하고요. 우리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죠. 올 한해 어떤 시간을 보내실지 각오해 보셨어요? 제가요, 결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제 시간 점검이에요. 시간 피드백 많이 해보시나요? 뉴스킨 안에서 24시간을 우리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24시간 깨어서 일할 수는 없죠. 내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눈을 뜨고 있는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 안에 나는 뭘 하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올해 팀안에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 좀 그만하래요. 공부 좀. 하버드 갈 거냐고. 나는 가방끈은 짧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지만 난 여기서 어쨌든 PA라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었던 이유는 저는 행동을 했지 여기서 머리 쓰지 않았거든요. 물론 여기 안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성장은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내가 바깥에서 뒹굴렀을 때 배워요. 이론으로 하는 성장은 그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냥 선생님이 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려 온 거죠. 그러면 많은 조직은 내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24시간 안에 내가 눈 떠 있는 그 동안 안에 온리 뉴스킨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예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쪼개서 다 프로그램을 보내보라고 했어요. 진짜 성장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찾아온 멤버들한테. 저 흥분하면 머리 깊고 봐요. 근데 못생겨도 잠깐만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머리 걸고 치면 이게 죄송해요. 이마가 넓지만 비주얼은 보지 말아 주세요. 근데 그 시간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제가 적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거 갖고 지금 목표하신 핀타이틀 못 가세요. 제가 도전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도를 써야 되는지 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그런 소리 하면 섭섭해하면 안 돼요. 그 진짜 못 가니까 해준 소리.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해준 소리인데 삐뚤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바뀝니까?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전에서 인생이 바뀌었냐고요. 저는 그래서 내 시간을 먼저 컨트롤 해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책과 강의를 보는 시간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내 비즈니스 하는 행동으로 절대 보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바깥에서 사업을 전하고 데모를 하고 이 행위들을 얼마나 미친 듯이 하는가. 명단 확장, 데몬, 결국은 비즈니스 설명 이 세 가지가 바깥에서 뉴스킨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부예요. 냉정하지만. 그렇다면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내가 하루에 이 세 가지에 얼마큼의 시간을 쓰지? 이거 평가해보면 내 결과치는 미리 예견해 볼 수 있어요. 저는 3년 전에 그때 일대를 15라인을 독립하는 PA를 도전할 때 저 PA 될 줄 알았어요. 왜 알았는지 아세요? 저 한 달에 대본 90번씩 했거든요. 90번씩 하면서 STP 동시에 했거든요. 저 그래서 손목이 인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 알았어요. 그거 달성할지.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오늘 내가 한 짓을 보면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갈수록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내가 오늘 한 짓을 내 스스로가 양심상 알거든요.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합리학에서 강의만 미친 듯이 듣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강의를 듣고 독서를 하는 것들을 바깥에서 액션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만 돼요. 거기에만 써먹어져요. 이 강의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스폰서님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지식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행동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굉장히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거 제가 겪어와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들을수록 책을 많이 들을수록 행동하지 않고 그거의 양을 늘려버리고 액션은 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의 판단의 기준에 그 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면서 어, 일근 시간 대비 똑같이 행동량을 늘리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같이 사는 남편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집안에서. 근데 이러한 몰입을 우리가 평생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바람이 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룹과 본사와 어떤 그 모든 환경들이 어 쪼끔만 바람을 타도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속력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PR90가 와줬던 그때처럼. 저는 올해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직도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팀 안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이거예요. 준비를 뭐 준비가 어딨냐고. 준비가 어딨냐고요. 준비가 돼서 우리가 뉴스캔을 만났냐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도 못 하더라니깐요. 어떤 기회에 할애비가 못 와도 못 해요. 왜? 습이 안 됐어요, 뛰는 습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같이 뛰고 싶어요. 우리 조이필 그룹 사장님들과도 같이 뛰고 싶고요. 저희 팀도 같이 뛰고 싶고요. 그래서 이때 이 리더분들이 이야기하는 방향, 회사, 환경 여기에 나를 딱 얹어서 미친 듯이 바람이 일 때 달려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내가 했었던 10배만 해도 이게 20배, 30배 더 시너지를 낸다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7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지고 계시죠? 그러면 바람을 역풍으로 맞으면서 뒤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 다 까질 정도로 뒤로 가시는 거예요. 자, 달려보자고요, 저희가 진심으로. 왜 못 미치냐면, 다 이야기해요. 저도 미치고 싶어요, 선생님. 미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안 미쳐져요. 그 내면 안에 속마음은 못 깔고 있는 줄 아세요? 어차피 안 될까 봐요. 왜 못 미쳐요? 안 될까 봐가 깔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사실 심플해요. 미치지 못하는 건 안 될까 봐요. 근데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딱 바꾸는 순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족족 다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부터 생각 진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어진다? 그럼 세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미팅 해줄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가 가이드를 줘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 안 해요. 되게 웃기죠? 스폰서한테 상담을 왜 받으러 온 거죠? 안 할 거면? 스폰서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 이유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온 거죠. 근데 스폰서는 가이드를 줬는데 왜 안 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스폰서는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릴 거예요. 왜? 내가 결과를 낸 범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결과를 낼 수 있는지는 스폰서는 정확하게 행동 패턴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도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도 정해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걸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는 누군가는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왜 사장님 눈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죠. 어. 본인 결과 아직 안 냈잖아요. 그죠? 결과를 내지 않았을 때는 내 결과를 믿으면 안 돼요. 결과를 낸 사람 눈을 믿어야 돼요. 결과를 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결과를 낸 사람의 생각을 믿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했던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어 라고 얘기한 스폰서님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지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떤 걸 평가하고 거르지 않았어요. 이런 순수함이 뉴스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과거를 끌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먹어줘요. 죄송하지.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안 먹어줘요.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미팅을 받으러 가고 리더 사장님들한테 어떠한 그 결과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배우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늘 뭐 하셨어요? 하루 어떻게 쓰셨어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셨어요? 몇 시에 기상하셨어요? 행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저 너무나 잘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는 안 돼요. 올해는 조금 더는 안 돼요. 조금 더 안 됩니다. 조금 더 개선하겠다라는 사람한테 많은 에너지를 쓸 수는 없어요. 올해는. 냉정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어요. 내 강도를 똑같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더 많은 시너지와 에너지를 쓸 것이다. 올해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다사든 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강도의 차이예요. 어떤 강도. 내가 어떤 강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강도는 누가 강도를 세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욕구가 센 사람이에요. 결국은 욕구 대비 내 강도가 비례하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같은 상황인데도 주저앉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냥 꾸짖고 일어나서 또 달려나가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세?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욕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계신지 저는 각자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적당히 살려면 누수킨 택하면 안 됐어요. 이 비즈니스를. 적당히 살고 싶었다라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택하면 안 됐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도구를 진짜 많이 찾았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받을 게 없고 부모님한테 어떤 그 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잘 살 수 있는 강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많이 찾았어요. 그랬을 때 만난 뉴스킨이에요. 근데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모든 성공은요, 유한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성공의 그 어떤 크기나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무한한 비즈니스의 가능성. 나의 스케일에 따라서 내가 그리는 대로 역량에 따라서 수익에 제한이 없는 일을 처음 만나봤다고. 제가 정말 가슴 떨렸던 게 뭐냐면 우리 뉴스킨 창립자 그 회장님의 메시지 중에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디자인한 뉴스킨의 보상 중에서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 제시한 이 보상의 타이틀대로 완벽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저 진짜 그때 울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떨려서. 여긴 진짜 무한대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부 본다라면 얼마나 나는 다른 인간이 될까? 재개조가 될까? 내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 잠재력이 어디까지일까?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설렜었어요. 40억 받고 30억 받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만든 보상의 디자인에는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스케일에 맞게 저희가 생각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쪼다같이 하지 말자. 이 생각 저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 게 진짜 일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진짜 저 쪼다같이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성장도 물론,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 결과도 다른 리더 사장님들이 빨리 내는 분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 항상 이 방향을 갖고 생각을 키우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도태되지 않는다는 걸 늘 알고 있고 어, 내 끝점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제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강도를 오래 쓰실래요? 이 그룹 안에서 어떤 강도를 쓰실래요? 작년에 10% 절대 안 되실걸요? 작년에 내가 했던 양에 어떤 양을 한번 정해보실래요? 그게 결국은 내년도에 우리의 결과를 저는 만들 거라고 완벽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진짜 추잡스럽지만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저는 충북에서 충북 음성은 그만큼 무궁리에서 살고 있어요. 무궁리요. 무궁리는 한 번도 안 와보셨을 거예요. 거기 차 타고 와보시면 논밭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8시, 9시 넘으면 다 불이 꺼져요. 그 시골에서 어쨌든 저는 선릉이라는 곳에 누수끼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7년 전 일주일에 3번씩 버스를 타고 늘 선릉에 출근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의 버스를 타고 출근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일주일에 5번을 나오기엔 돈이 없었어요. 단순해요. 매일 나올 돈은 없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와야 내가 내 가슴이 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장소를 오려면 항상 3시간 정도를 저한테 투자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늘 그 환경에서도 한 번도 시스템을 빠져본 적이 없고 그리고 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만나신 분들이 많죠? 그때는 저희가 강원도로 랠리를 직접 갔어요. 그 강원도의 장소를 갈 때 저희 집에서 강원도를 차 타고 가면요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음성에서. 근데 제가 뚜벅이고 면허도 없고 차도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그 경로대로 강원도까지 도착을 하려면 정확하게 새벽 4시 반부터 준비해서 거기 도착해야 1시에 도착해. 그래서 저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거기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랠리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양쪽에 대본 가방, 잠옷,
랠리장에서 쓸 다이얼이 모든 걸 다 양쪽에 이고지고 하면서 버스 또 갈아타고 기다렸다가 3, 40분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 타고 거기에서 또 천안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에서 강원도 버스장에 내려서 셔틀버스 기다렸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형제 라인 중에 거기 지나서 가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태워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왔죠.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바지 아랫도리는 신경 쓰지 않고 윗도리 입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저는 너무나 환경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마인드가 강력하고 내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저는 원하는 게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욕구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남들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쟤 한 월천 버나 봐 이랬어요. 하고 당기는 행동이 월천 버나 봐? 왜 전국 팔도를 버스 타고 대문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대문을 가기 싫어했던 데가 용인이었어요. 용인이랑 인천. 이 두 가지는 답도 없어요. 왜 경로가 뚜벅이한테 최악인 도시예요. 버스를 갈아타도 도대체 경로가 좋지 않고 환경이 너무 척박한 데여서 거기에서 대본이 잡히면 진짜 울면서 댕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어느 날 한계치를 부딪히게 됐던 게 있어요. 전국 팔도 사방팔방 그냥 안 가리고 다녔었어요. 왜? 명단이 없는 거예요. 명단이 없다 보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만났어야 됐어요. 저한테는 뭔가 여기는 이것 때문에 저기는 요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내 마음 안에 진짜 너무나 욕구만 강하게 생각하고 꿈만 생각하면서 달려왔었던 그 시간이 저는 지금도 저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생 좀 하세요. 고생 좀 제발 해보세요. 저는 너무 곱게 컸다 생각해요. 뉴스킨 사업을 너무 곱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온실 속 화초처럼 예쁘게. 이거 사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피들 가야 되겠고 목표 설정을 했는데 주변한테 싹 다 전화하고 다 거절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피들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명단이 없고 남들은 1,000만 원 벌 것처럼 버스 타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저 통장에는 50만 원, 60만 원 들어올 때였어요.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그래서 50만 원, 60만 원 갖고 계속 떼우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능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능 갈 차비가 없을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제가 형편이 힘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사업장에서 커미션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시스템에 남은 것도 뭐고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런 분들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왜 자꾸 공감대가 없다라고 하냐면 이런 경험 때문이에요. 50만 원, 60만 원 버는데 일주일에 서울을 오려면요. 하루 갔다 오는데 차비만 3만 원 무조건 최소 써야 돼요. 비싼 밥 안 먹고 김밥으로 때워도 그래요. 그리고 커피값은 가망 프로스펙터 만나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는 절대 투자 안 했어요. 스벅 마시고 이럴 여유가 좀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예. 근데 그렇게 비즈니스 할 때, 내 한계치를 느끼면서 어느 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을 벌면, 지금처럼 계속 50, 60 벌면, 이 미친 듯한 비즈니스를 내가 내 손으로 놓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겠구나. 돈 때문에 제약이 걸리는 순간이 분명히 오겠구나. 그때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소비자가 만들어지나요? 갑자기 어디서 없던 사업자가 막 생겨요? LOI 주자가 막 생겨요? 갑자기 20명의 매니아가 뚝딱 만들어져요? 없죠. 사업이기 때문에 없죠, 그런 게. 제가 그때 썼던 건요. 동네에서 할머니, 아줌마, 아픈 분들 막 찾아다녔어요, 콜드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요,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차비 벌어야 돼요. 지금 5만 원에 제가 등어리고 뭐고 전신 다 밀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비즈니스 전화를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장 들어가지 않고 투잡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뉴스킨으로 떼었다. 그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용돈 받은 분도 계시고요. 그 차비 다 모아요. 하나도 안 쓰고 시템 가는데 썼어요. 응. 근데 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핑계 대는 게 저한테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환경이 안 되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뉴스킨만 오로지 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루에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친 듯이 전단지를 돌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소셜이 이렇게 막 발달되어 있지도 않을 때였어요. 있어봐야 카카오스토리였어요. 카카오스토리 열심히 업데이트하면서 전단지를 들고 어, 군포에서 그때 형님네 집에서 잠깐 얹혀 살면서 매일 모닝스쿨 듣고 선릉으로 갔다가 선릉에서 CTN 듣고 강의 듣고 세뇌 당하고 좋은 세뇌. 그렇게 하고 전단지 딱 가방에 세팅하고 나서 미친 듯이 그 역마다 내려요. 근데 거기에서 전단지를 싹 다 놀고 대문 받을 사람, 투잡할 사람, 부업할 사람 마구마구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명단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이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한 날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서야 어떻게 보면 너가 이거 극복 못하면 네가 진짜 뉴스킨에서 원하고 하는 이 삶을 그냥 꿈처럼 그냥 그리다가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제가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전단지 돌리는 행위를 보니까 음, 이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닝스쿨의 어떤 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 진짜 두렵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물이 공포가 너무 심해서 물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을 오히려 물로 확 강제로 밀어버리면요. 수영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런 비법이 물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지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진짜로 그렇게 치료하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본능적으로 맞닥뜨리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그걸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단 확장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을 때 했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나레이터 모델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나레이터 모델들을 보면서. 나레이터 모델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전단지 주죠. 그리고 여기 상가로 막 들어오라고 하죠. 그분들 월급 받는데도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가게를 매장 오픈을 했는데 내가 그 나레이터 모델분들보다도 더 못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단지를 두고 그때 했던 행위가 뭐냐면 신천 한복판으로 갑니다. 신천 아실 거예요? 신천 한복판으로 내려서 그 번화가가 있어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장. 거기에 상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한복판에 서서 안녕하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어요. 막 뿌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막 잡았어. 근데 이 강도를 하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딴 걸 눌렀어요. 그때 사실 무서운 게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 가난, 용기, 어, 그렇게까지 해봤냐는 거죠. 근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그때 추억이, 근데 그때가 계속 지금까지 그러지 않겠죠? 제가 지금까지 그럼 그건 추잡스러운 거예요. 수련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그건 이제 비전이 안 되는 거고 한순간이었어요. 3년을 딱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년을 딱 그렇게 했더니 어떤 제가 됐냐면 무슨 풍파에도 까딱하지 않는 제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단지가 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전단지를 돌리고 싶었던 저의 Y가 저를 키운 거예요. 그걸 왜 돌렸을까? 나를 이기고 싶었거든요. 진짜 나를 이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일요일만 쉬고선 8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음, 8개월 동안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8개월 동안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 진짜 3000 GV, 잘하면 5000 GV, 3000 GV, 5000 GV. 그랬던 제가 8개월 이후에 정확하게 15라인을 독립하면서 2년 차까지 유지를 하는 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8개월의 강도를 저는 어떻게 썼겠어요? 어, 그 8개월의 강도를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올해가 저는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올해 저는 또 한 번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의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한 번의 그 강도를 높일 때라고 저는 알아요. 그리고 어 그때 저를 그 강도 만약에 음 근육을 그때 찢어 놓지 않았다라면 그냥 시간 가는 뒤스킨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은 더 하락하는. 근데 제가 지금 백만장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직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죽지 않고요. 열정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 저는 내가 키울 수 있는 모든 근육을 다 키웠어요. 진짜. 몸은 지금 어쩌비고 되게 멸치 같잖아요. 근데 마음의 근육을 그때 다 키웠다고요. 그래서 사실 전 까딱 없어요. 너무 자신 있고요. 근데 뭐 결과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거겠죠?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근데 한 번쯤 뉴스킨에서 그런 시간과 그런 시간을 쓰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러워하는 정경 사장님,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꿈꾸는 조이풀 그룹,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 따르고 싶은, 닮고 싶은 김은정 사장님의 삶을 감히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리더들한테는 반드시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행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명단 확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물어보시는 건요. 아직도 솔직히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 신기한 얘기 해드릴까요? 콜드를 그렇게 돌았는데 거기서 사업자 나온 줄 아세요? 사방팔방에서 다 연락 왔어요. 그런 기사업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시간에 몰두해서 어, 내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그러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저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막 들었다니까요.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간절해요. 만약에 누구 도우실 거면 저부터 도우셔야 돼요? 이런 마음. 누굴 보여주기식이 절대 아니었어. 톡방에 저 진짜 부끄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라는데 보라고 보여주기식 안 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너무 중요했어요. 내 성장이. 이러한 다른 시간을 사는 뉴스킨 안에도 있지만 뉴스킨 안에서도 다른 시간을 사는 이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진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 그룹에서 굳이 해주는 이야기는 제가 여기 리더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큰 교감과 영향력을 받아서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윈윈이 아닐까 싶어요. 형제라인끼리 진짜 돕는 게 뭔지 아세요? 각자 잘 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걸 보여줘서 같이 두려움 뚫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 안에서 지금 계신 80분 중에 누구 한 명은 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걸로 사장님들 가슴 뛰지 않으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쩔 때 동기부여가 진짜 크게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걸 누군가 이뤘을 때예요. 저게 되네 진짜? 여기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신 분들이 조이풀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어울렸거든요. 죽도록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내 자신이 진짜 처절하고 불쌍할 정도로 뛰어보세요. 누구랑 그렇게 싸우세요? 우리는 세상이랑 싸우나요? 나랑 싸워야 되지 않아요? 사실 제일 힘든 게 나거든요. 제일 통제 안 되는 게 나고요. 제일 답답한 게 나고요. 제일 열받는 게 나예요. 생각해보면 모든 싸움은 나였더라고요, 원인이. 근데 누구와 싸우십니까? 올 한해 진짜 자기랑 싸울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분들은 전 내년에 너무나 기대되는 또 다른 분들의 스타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명언이 있어요. 이경 스폰서님께서 물론 제가 많은 스폰서님들한테 진짜 영감을 받고 배우고 성장을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사실 이경 스폰서님에게 조언을 되게 많이 구하거든요. LOI라는 걸 도전시켜야 그 사람이 사업자 감인지 구분한다는 거죠. LOI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켜봐야 안다라는 거죠. LOI를 밥 먹듯이 넣어봐야 그 사람이 비할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을 시켜봐야 대리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리더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대리점은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만들어졌다고 대리점이 돼요? 제가 해보니 별 방법 다 해봤어요. 저도. 저 일주일 만에 대리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탄탄하냐고요. 그거에 맞게 내 역량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 사람이 돼요. 안 가본 자리를 누구나 상상하고 꿈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BR이 돼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BR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이걸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스폰서님들이 옛날에 이호 스폰서님이 매번 리더 메시지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진짜 못됐어요. 왜 자꾸 LOI를 진행하라고 하는지 이 사람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이 1000% 이해가요. 이게 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가, LOI가. BR이 돼봐야 그 사람이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알고 그분을 EVP를 도전시켜봐야 그분을 EVP를 도전시켜봐야 그분이 리더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EVP 된다고 해서 여기 다 남아요? EVP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해요? EVP 되신 분들 중에 집으로 가시면 많이 봤어요, 저. EVP라는 직급이 본격적으로 됐었을 때 어떤 누구는 골드가 되기도 하고 레피스가 되기도 해요. 내가 처음에 내 눈으로 아직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는 내 눈으로 리크루팅한 이 4명의 멤버가 진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길 바라세요. 나는 이 4명의 멤버가 나한테 영입이 됐었을 때, 이 안에서 결국은 BR 판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게 내 사업이라고 인지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EVP를 계속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 스폰서님께 해주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EVP를 계속 도전해봐야 그 사람이 거길 넘어서는지 테스트할 수 있대요. EVP에서 계속 머무르는지 아니면 EVP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집에 가든지 아니면 그걸 또다시 한번 넘어서는 사람은 간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링 받으면 3가지밖에 얘기 안 해주세요. LOI 계속 넣으세요. 매달 LOI 2개 이상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독립시키세요. 독립시키고 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세요.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EVP를 도전시키세요. 그래서 그 EVP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보세요. 결국은 리더는 그 EVP의 벽을 도전시켜서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이 PA라는 거죠, 미래에. 이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정해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올 한해 미친 듯이 LOR 넣어야 되는 이유예요. BR이 되면 그 사람이 유지 못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 저기한테 되게 빠르게 걸러질 수 있고 단축시킬 수 있고 진짜 리더만 남게 할 수 있는 딱 타이밍을 준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같이 해보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올해는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저부터도 완전히 몰입해서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과 너무나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고 싶고 제 시간은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진짜 너무너무나 성장을 바라고 제 성장도 너무 바래요, 저는. 같이 잘 돼야 돼요. 사장님들만 잘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해서 내년도에 사장님들 그룹을 꼭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초대해 주신 조이풀 그룹 사장님들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해서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들 에너지 느껴지시죠? 저는 강의 듣는 내내 진짜 제가